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역경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라시안의 명언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죠.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관용어 편이에요. 일단 중국어 어순 가운데 부사어,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수어, 보어, 관용어, 목적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운데 목적어 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고개 드시고. 네, 명사가 목적어 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는 시작. 명사가 목적어 되는 거 예문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문. 네, 他看书로 문장이 이루어졌었죠. 다 함께 他看书. 대명사로 또 목적어 되는 거 시작. 我羡慕你. 예, 非常好. 그 다음 키가 뭐 이러면서 수량사가 또 이렇게 된 거 시작. 我的身高是1米8. 네, 이 수량사가 목적어 되는 경우였죠. 동사 중에서요 막 싸우는 거 시작. 我不喜欢打架. 그렇죠. 喜欢같은 심리 동사들. 그 다음에 또 라오장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시작. 老张从来不嫌麻烦. 그렇죠. 성가신 걸 마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각종 구 중에서는요. 대학 입시를 준비해요. 시작. 他准备考大学.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옷에 대한 평가 시작. 我觉得这件衣服更漂亮. 그렇죠. 更漂亮. 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중에서는요, 또 이중 목적어 취한 동사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는 나에게 중국어 가르친다. 시작. 他教我汉语. 그렇죠. 教라는 동사, 이중 목적어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관용어라는 것은 주로 명사를 수식하고 주어나 목적 앞에 놓여서 이를 수식 또는 제한하는 성분이죠. 자, 칠판 보세요. 学校有留学生. 여기서 학교에는 있습니다. 유학생이. 어떤 유학생이 있냐면 중국 유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 유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我们学校. 자, 다 함께 我们学校有中国留学生有中国留学生. 그래서 我们이라는 주어, 我们이라는 관형어, 그 다음에 중국어라는 관형어. 이렇게 관형어 요소가 각각 주어 学校와 留学生이라는 목적어를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또는 수식인데 따라서 이 관용어라는 것은 제한성 관용어와 묘사성 관용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관용어에 대한 종류인데요. 방금 안내드린 바대로 이 묘사성 관용어와 제한성 관용어, 왼쪽에는 제한성이, 오른쪽에는 묘사성이 적혀 있어요. 근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우리가 확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되 마인드맵으로 그리면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묘사성 관용어 들어갑니다. 성질, 상태, 특징, 직업, 재질, 재료 등의 방면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묘사성 관용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광펜 준비. 성질, 상태, 특징, 직업, 재료, 재질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것, 묘사성 관용어. 그래서 그 직업 같은 경우는요. 저는 중국어 강사죠. 그럼 중국어 강사, 한유老师 할 때 한유는 직업에 해당되므로 역시 묘사성 관용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것과 묘사적인 게 있을 때 제한적인 게 앞에, 묘사적인 게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나타낼 때는 조금 전 말씀처럼 뭐 一位教中文的汉语老师라고 해야지 一位한유教中文的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성과 묘사성 중에서 이 순서 배울 때문에 이 내용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 묘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 다 같이 老实人 시작. 老实人. 네. 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老实人이라고 해요. 이음절 형용사 老实리 바로 른을 직접 꾸며주고 있는 묘사성 관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특징 묘사 동그라미. 안경 쓴 사람, 우리 반에 안경 쓴 사람이 저밖에 없군요. 네, 다 같이 戴眼镜的人 시작. 戴眼镜的人 동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인데요. 戴 쓰다, 眼镜 안경. 해서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 관형어가 되어서 뒤에 명사를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 표시. 다 함께. 内科医生 시작. 内科医生 내과 의사 선생님. 이럴 때 그 일성이고요. 이렇게 직업 표시하는 것도 역시 묘사성 관용어에 속합니다. 다음 재료 재질. 재질 재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유리컵도 있고요. 또 종이컵도 있고 또 플라스틱 컵도 있죠. 이럴 때 이玻璃란 단어 BO 일성, 리, LI 이성. 다 함께 玻璃杯 시작. 玻璃杯 예, 유리컵. 유리컵 역시 재료 재질을 나타내는 명사가 뒤에 명사를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묘사성 관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얼핏 봐서는 제한성 같은데 묘사성이에요. 그래서 제한성과 묘사성 중에 지금 묘사성에 대한 거 4가지를 다뤘는데요. 아주 신속 정확하게 다뤘어요. 고개 들어보시고 연상해보세요. 착실한 사람 시작. 老实人 네, 그 다음 안경 쓴 사람 戴眼镜的人 네, 戴眼镜的人은 사람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거였죠. 그 다음 직업을 나타내는 거 内科医生 한 번 더 内科医生 마지막으로 유리컵 시작. 玻璃杯 한 번 더 玻璃杯 네, 이상으로 묘사성 관용어의 4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한성 관용어인데요. 제한성 관용어에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수량, 시간, 장소, 소유, 소속, 범위 등의 방면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제한함. 여기서 수량서부터 범위까지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이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량사예요. 수량사. 네, 수량사. 그리고 시간, 장소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관용어 중에서 제한적인 관용어와 묘사적인 관용어 가운데 제한적인 게 앞에 오고 묘사적인 게 뒤에 올 때 시간이 앞에 오고 장소가 뒤에 옵니다. 간혹 헷갈려서 장소를 앞에 쓰고 시간을 뒤에 쓰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시간이 반드시 앞에 오고 그 뒤에 장소가 와야 됩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한성 관용어의 이 각각의 구체적인 예를 같이 다뤄볼 건데요. 수량부터 출발해보죠. 자, 수량 화면 보시고 우리 동시에 중에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 정민 동시에는 커피 그럼 하루에 몇 잔 마셔요? 서너 잔 이상. 네, 원두커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다방 커피죠. 뿌림 진한 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3杯 咖啡 시작. 3杯 咖啡 여러분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죠. 3잔의 커피. 아까 묘사적인 거에 비해서 수량 제한해주는 것은 딱 두드러지게 제한적인 게 느껴집니다. 3杯 咖啡 다음 시간. 2010년도 세계 월드컵 축구 대회를 바로 2010年的世界杯足球赛 해도 되고요. 혹은 世界杯만 해서足球赛를 생략하고 요 3글자로만 표현해도 상관없죠. 다 같이 시작. 2010年的世界杯足球赛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시간으로서 월드컵의 진행됐던 연도를 제한해주고 있어요. 제한성 관용어에 속하는 거죠. 자, 다음은 장소. 장소 중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시작. 中国的长城 그렇죠. 중국의 만리장성이지 다른 나라의 만리장성 아니죠? 네, 이것도 제한성입니다. 수량, 시간, 장소에 이어서 소유 소속 차례입니다. 우리 학교 다 같이 我们的学校 네, 이 중에서 더자 지금 我们的 할 때 더자가 생략될 수 있듯이 조금 아까도 시간 나타낼 때 2010年的世界杯足球比赛 할 때 2010년 뒤에 더자도 생략 가능. 그래서 제한성 관용어들은 더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관용어와 더와의 관계를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볼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자, 제한성 관용어 지금 공부한 거 가운데 수량사 뭐가 있었죠? 시작. 3杯 咖啡 그렇죠. 시간사 월드컵 2010年的世界杯足球赛 세 번째 장소 中国的长城 소유 소속 我们的学校 그렇죠. 我们的学校 할 때 더자 생략 가능 해서 제한성 관용어에 대한 4가지 예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별표 5개짜리 자 별표 5개 관용어와 더와의 관계
중작하실 때 쓸데없이 러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경우 있듯이 더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막 더를 많이 쓰신 분들 계세요. 자, 오늘은 더를 쓰지 않는 경우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름절 형용사. 이름절 형용사는요, 말 그대로 음절이 하나밖에 없는 걸 말해요. 다 함께 好人, 好朋友. 이럴 때 好人, 好朋友는 더자가 필요 없는 거죠? 好的朋友, 好的, 好的人쓸 필요 없이 그냥 好人입니다. 더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직업, 재료, 비유, 고유명사 중에서 내과 의사 선생님 아까 뭐였죠? 시작. 内科医生. 이때 内科 뒤에 이성 바로 붙었지 더자 필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와 양사결합 중에서요. 이 사람, 다 함께 这个人, 한 번 더 这个人, 那个人. 네, 이럴 때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료, 비유, 고유명사에 이어서 지시대명사와 양사의 결합 형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这个人, 那个人. 그 다음 제한성 수량사 칠판 보시고 아까 3잔의 커피 시작 3杯 카페. 네, 제한성 수량사는 더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잔의 커피 할 때 3杯 카페로 끝납니다. 이음절 형용사 플러스 이음절 명사. 예를 들어 이 고정된 표현인데요. 发达国家 선진국 다 같이 发达国家. 이럴 때 发达的国家 더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发达国家로 충분합니다. 일부 고정된 이음절 형용사, 이음절 명사의 결합일 때 더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단체나 인간관계나 방위 등을 수식할 때도 더를 쓰지 않는데요. 아까 우리 학교 시작 我们学校 할 때 我们的学校 해도 되고 我们学校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관계나 단체, 인간관계 등을 수식할 때는 더를 쓰지 않는데 주로 1인칭의 경우 더 많이 안 씁니다. 1인칭. 예를 들면 我爸 라고 하지 我的爸 라고 안 해도 되고요. 我弟 라고 하면 되지 我的弟弟 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가 인간관계, 단체, 방위 등을 나타낼 때는 더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더를 쓰지 않는 경우를 공부해봤는데요. 서술식으로 공부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서 저는 리드미컬하게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름절 형용사는 이건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이름절밖에 안 되니까 好人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직제비고라고 해서 한 글자씩만 따서 외우는 방법. 다 함께 직제비고. 네, 직업, 재료, 비유, 고유명사의 경우 더를 쓰지 않죠. 그 다음 지시대명사 양사 这个人 시작 这个人 네, 제한성 수량사 3杯 카페 시작 3杯 카페였습니다. 자, 더를 쓰지 않는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다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PPT에서 몇 가지만 다룰게요. 이름절 형용사 好办法 시작 네, 직업 재료 다 함께 中文老师 네, 이거 고유명사 北京大学 나옵니다. 같이 北京大学 이럴 때도 역시 더를 쓰지 않죠? 한 글자씩 따서 다시 한번 직제비고 직제비고 그렇죠? 다음 더를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했고 더를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聪明的孩子 다 같이 聪明的孩子 그렇죠? 그 다음 주로 일부 습관적으로 굳어진 표현의 경우는 더를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发达国家 시작 发达国家 더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매우 비싼 핸드폰인데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을 형용사 구라고 해요.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을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이 형용사 구도 역시 더를 일반적으로 필요로 해요. 근데 주의사항은 아까 이름절 형용사 뒤에는 더를 안 쓴다고 그랬죠. 건진이 기억나죠? 이름절 형용사는 더를 안 써. 근데 이건 지금 이름절이 아니야. 앞에 부사를 동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동반된 형용사는 이게 이름절이든 이음절이든 상관없이 더를 꼭 써줘야 돼요. 非常贵的手机 해야지 非常贵手机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非常贵的手机 시작 非常贵的手机 네, 더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을 무슨 구라고요? 네, 형용사 구 좋습니다. 다음 형용사가 한 번 더 쓰인 거를 중첩이라고 해요. 漂漂亮亮的手表 할 때 漂漂亮亮 네, 이거는 량량으로 발음하는 중국인도 있고 량량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그냥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어감이 있어서 일성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他戴着漂漂亮亮的手表 시작 他戴着漂漂亮亮的手表 그녀는 예쁜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 자, 보통 머리에 쓰건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안경을 쓰건 몸에 걸치건 간에 액세서리 종류들은 보통 따이라는 동사를 써주게 되죠. 자, 형용사 중첩형 뒤에 덜을 쓴 형태였고요. 다음, 대명사 뒤에도 덜을 붙입니다. 대명사, 다 같이 谁的动物这么善良 시작 谁的动物这么善良 谁라는 대명사가 의문대명사가 덜을 동반한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잠시만 절 보세요. 이거 언제 더 쓰고 언제 덜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려면 좀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어서 제가 덜을 안 쓰는 경우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럼 다 덜을 쓸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덜을 안 쓰는 경우 4가지. 첫째, 시작. 이름절 형용사. 둘째, 직제비고. 非常好. 네, 직제비고. 그 다음 세 번째, 지시대명사, 양사. 대표적인 예는 这个人. 네, 그죠? 这个人.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제한성 수량사. 네, 제한성 수량사 외에 뭐 일부 굳어진 표현 이음절 형용사도 덜을 안 썼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덜을 안 쓸 수 있었죠? 인간관계, 소속, 방위 등을 나타낼 땐 또 덜을 안 쓰는 경우가 있었죠? 네, 거기까지 복습을 마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덜을 대부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문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4문제 2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쉽고 두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준비 2분 드리죠? 好，现在开始。好，时间到. 네, 지금 현장 강의 동시에도 쭉 보니까 다 잘 작성하시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아는 시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하지만 오늘 덧자 뒤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이 명사, 네, 명사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我 인칭대명사니까 주어가 될 가능성 높죠? 네, 주어. 그 다음 喜欢 수업. 그런데 喜欢的东西 이렇게 해주면 알맞게 결합이 되겠네요. 我喜欢酸的东西 시작 我喜欢酸的东西 주어는 我 喜欢은 수어 그 다음 수완 관형어 东西 목적어 수완은 S-U-A-N 일성입니다. 한 번 더 我喜欢酸的东西 酸的东西 좋아요. 다음 2번 문제는 자, 첫 번째 제시어는 很 이라는 정도부사 我는 인칭대명사 니다, 니는 이것도 역시 인칭대명사죠. 자이능은 명사로서 재능이란 뜻도 있고요. 부사 플러스 조동사 할 때는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명사일지 아니면 부사 플러스 조동사 결합일지는 잘 몰라요. 부사 플러스 조동사.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 볼 때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방향도 하나 정도는 더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엔모. 시엔모는 부럽다라는 뜻이죠. 네, 부럽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시엔, X-I-A-N 사성, 모, M-U 사성, 시엔모 부럽다. 我 나는 시엔모 부럽다. 자이능 재능이 누구의 재능? 你的才能 그래서 我很羡慕 자, 很은 정도부사인데 정도부사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심리동사나 혹은 형용사를 동반할 수 있다는 데 있죠. 심리동사 또는 형용사를 동반할 수 있는 특징 따라서 我很羡慕你的才能 그렇죠. 여기서 명사로 쓰인才能이죠. 그래서 我 주어, 很 부사어, 羡慕 수어, 你 관형어, 才能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我很羡慕你的才能 좋아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注意 부사, 有名 이거는 유명하다라는 형용사 덧자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고 타는 인칭 대명사죠. 律师 변호사라는 이거 명사예요. 여러분 律 L-U-U에 점 두 개 찍힌 律师 변호사 다 같이 律师 한 번 더 律师 네, 想当은 想은 조동사로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땅은 되다라는 동사예요. 되다. 그는 되고 싶다 할 때 타想当 어떤 어떤 누구냐면 最有名的律师 해서 他想当最有名的律师 시작 他想当最有名的律师 그렇죠. 그래서 他想 想은 조동사라서 부사어 最有名은 관형어 律师 목적어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셔야 나중에 복습하실 때 명확하게 이게 주어구나 이게 수로구나 목적어구나. 특히나 땅律师는 역삼각 형사각형 해주시고요. 독해 파트에서 이제 나중에 4, 5급 독해 영역에서 땅律师만나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구나. 자, 응용해 볼게요. 그는 유명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다. 시작. 他想当最有名的学家,学家 혹은 学者 하셔도 되고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想 조동사, 그 다음에 好主意 굿 아이디어죠. 그리고 我 인칭대명사 대명사고요.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想 조동사, 好主意는 굿 아이디어 명사, 그 다음 我 대명사, 이어서 出来 出来는 방향보어. 이거는 보호편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다음 一个 수량사. 그 다음에 终于 终于는 부사. 이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终于는 주어 뒤 수로와 부사 자리에 놓였었죠? 아까 연습했을 때. 그죠? 그래서 주어 뒤 수로와 부사 자리에 놓여야 되고 그 다음에 조동사로 역할을 하는 이 想은요. 동사로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품절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想出来 다시 想出来 네, 想出来 근데 이 두 단어가 지금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방향보호랑 동사가 같이 결합돼도 되고 아니면 사이에다 뭔가가 삽입되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요 화두는 인칭대명사 주어 我 찾고요. 수로 어디 있죠? 수로 想 목적어는요. 好主意 그래서 我想好主意 그러면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굿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想出来好主意 라고 해주는 것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终于의 위치는 시작 我终于想出来一个好主意非常好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我 终于가 부사어 想 수로 出来 방향보어 꺾은 가로 표시 一个 관형어 그 다음에 好도 관형어 主意가 목적어 好主意 한꺼번에 이걸 관형어로 봐도 되고 아니면 好主意를 목적어로 한꺼번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름절 형용사는 어쨌든 명사 수식할 때 더가 필요 없다 그랬죠. 수량사도 역시 더가 필요 없죠. 제한성 수량사 직제비고 더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주요 내용이 오늘 이 4개의 예문 속에서 다 등장합니다. 자, 한 번씩만 따라 하신 다음에 마칠게요. 我喜欢酸的东西我很羡慕你的才能他想当最有名的律师我终于想出来一个好主意我终于想出来一个好主意非常好잘하셨고요. 자 오늘 숙제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목적어부터 자 목적어에서 여러분 마인드맵으로 목적어에 대한 정의 종류 그 다음에 우리 예문 3가지를 다뤘거든요. 1, 2, 3 예문을 한글, 중작 연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관형어. 관형어 역시 마인드맵으로 관형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 관형어의 종류 중에서 제한성, 묘사성에 대한 차이점, 제한성, 묘사성 관형어, 그 다음에 정의 있었고요. 제한성 관형어와 묘사성 관형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글로 역시 뜻 적으시고 중국어로 연상해 보시는 거죠. 이를테면 제한성에서 뭐 수량, 시간, 장소, 소유, 소속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뭐 한글로 적어 놓은 다음에 예문은 여러분들이 각자 응용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묘사성 관용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나 어떤 사람의 그 직업, 신분 또 상황을 묘사해주는 단어들 가운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사성 관용어에 대한 종류 쭉 예문과 함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1번에서 4번까지의 4개의 예문을 한글 부분을 중작하시는데 중작 완료하신 후에 하나씩만 더 이 예문에서 어휘를 확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我喜欢酸的东西에서 我喜欢凉的东西我喜欢뭐 아니면 他喜欢吃热的东西이렇게 응용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연습 하나씩만 더 해오세요. 네, 그래서 어제 숙제하시는데 우리 뭐 좀 빨리 숙제하신 분들은 한 1, 20분 만에 다 끝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할애 안 해도 되게끔. 대신 이 공부한 자료가 그냥 교재로 끝나고 아니면 프린트물로 끝나면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작성하면 이거는 더 값지고요. 나중에 다 기억에 남아요. 오히려 프린트보다도 본인이 정리한 내용 보면은 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한중 번역하시고 중작 연습 하나씩 해오시는 거. 중작 연습 하나씩 해오시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사어편 그리고 보어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好，大家辛苦了。